어떻게 그렇게 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만 향해서 나아가는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 그리고 그 옆에서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이 하는 요새 일들을 보면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한 번도 저 70년 동안 이 땅에서 있어 본 일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요, 우선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 팔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검찰만 찾아다니면서 다 잘라버리고 있어요. 수사하는 검찰을 자르자, 이런 걸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럼 수사하는 검찰을 잘라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조국 일가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권은요, 민초의 인권, 서민의 인권,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권은 특권대로 다 누리는 사람한테 인권이란 그 말을 붙이지 마세요. 참 방송하기도 표현도 참 뭐합니다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인권은 조국한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정경심 씨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특권을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국 일가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명을 할 수 있나? 백원우, 네. 송철호, 와. 또 오늘 최강욱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 임종석, 한병도, 이런 자들이 다 범죄 혐의가 뭉실뭉실 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 조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임종석, 한병도 같은 청와대, 백원우 같은 청와대 특권 계급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집단이 바로 이 정권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입니다. 결국 검찰 개혁이죠. 정권을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권들, 우리 진중권 씨가 참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보는데, 네. 그거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PK 친문 PK 이익의 대변자다. 청와대라는 것은 PK 친문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적 집단이다. 사적 집단이래요. 야. 가장 공공적이어야 될 청와대가 이제 사적 집단, 자기들끼리 노는 서클 그룹으로 전락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네. 사실 친문이다 하면은, 네. 문재인 따라다니면 친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PK다 하면은 사실 PK가 굉장히 부울경이라는 게 넓지 않습니까? 네, 인구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PK 친문이라고 하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국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노멘클라투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노멘클라투라는 게 이제 공산당이 혁명으로 집권을 한 다음에 거의 1%의 전국의 프롤레타리아트, 국민 대중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봉사 계급을 말합니다. 노멘클라투라. 그런데 자기들은 봉사한다 그래. 근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건 지들이 먹어. 홍 부장. 예. 요새 정말 내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동물농장이라고 있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인데 거기 내가 쭉 봤어요. 또 있어. 정말 재미나. 거기는 돼지 계급이 지배하는 동물농장이야. 네. 근데 이 돼지 계급들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우리는 인간과 싸우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침대, 이제 인간들 다 쫓아내버렸어. 동물농장에서. 그래서 인간의 가옥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돼지들만 몰래 가갖고 침대에서 잠을 자. 근데 동물나라의 헌법이 말이죠. 돼지들이 만든 헌법인데 1조가 그래. 모든 동물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돼지들만 자. 그러니까 암탉이나 무슨 거위나 여가 갖고 그걸 본 거야. 동물들 침대에서 못 자겠는데 왜 자지? 이러니까 씩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트가 있는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트가 없는 침대에서 잤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말이죠. 이 동물농장에서, 그래서 이 지배적인 돼지 일당만, 바로 이제 저는 노멘클라투라?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권력의 아주 진정한 본성은요, 이렇게 두들겨 보면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동물 중에서 돼지만 더 평등하다는 거야. 여기서 평등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자기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 실제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집단들은요, 저는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문 플러스 PK, 친문 PK 집단, 또 친문 플러스 전라도, 호남, 친문이면서도 호남. 네. 그 두 번째 집단이야. 또 세 번째 집단, 친문이면서도 사회주의자. 친문이면서 이게 친문 플러스 PK, 친문 플러스 호남, 친문 플러스 사회주의자, 이 세 개의 친문 플러스 지역 이념의 연합체예요. 네. 이들이 바로 노멘클라투라입니다. 이들이 마치 자기들은 국민 모두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요. 자기들의 인권만 챙기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공통의 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짓말을 이제 신물나게도 우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4.15 총선은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보도요, 진실을 얘기하는 진보는 진중권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환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기를 치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환상. 개혁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갖다가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환상. 사실은 정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그 환상. 이 모두가 뜬구름 위에서 놀면서도 이게 전체 무슨 극장 구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극장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돈 7천, 8천 원 주고, 만 원 주고,
구경하다가 나오면 새로운 현실을 부닥치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모든 것을 분열시켜놓고 검찰한테 수사를 못하게 해놓고선 자기들 계급, 1등 계급들, 국민을 1등 국민과 2등 이하의 국민도 나눠놓고 오로지 호남과 PK와 친문과 사회주의자를 위한 1등 국민을 만들어놓고 그 국민을 위한 정의, 그 국민을 위한 통합을 얘기하시고 정말 많은 이 국민들은 2등 국민 취급하는 당신들은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4.15 총선에서는요. 그래서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 싸움 크게 한판 벌여야 된다. 예? 조국이냐 윤석열. 그럼요. 무슨 뜻인가요? 조국이라는 거짓 세력과 윤석열이라는 진실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 4.15 현장입니다. 4.15 총선이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나 자기 이익을 공익이익이라고 꾸미는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정권 세력들. 이들에게 국민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 거짓의 세력, 위선의 세력. 이 얘기는 그 조국 진영에 있다가 그 거짓에 치를 떨면서 그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진중권 씨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위선과 거짓. 이 두 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진중권 씨, 다른 거 다 떠나서 거짓과 위선과는 싸워야 됩니다. 이 거짓과 위선이 덩어리를 똘똘 뭉치고 무슨 이유에, 추미애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뭐, 이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차기 국무총리 노립니까? 뭐 그런 얘기 뭐 딱 보면 저도 좀 알아요. 지금 임기 중기에 지금 누구죠, 현재? 국무총리? 정세균 씨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국무총리 하고 싶죠? 추미애 장관님. 좀 보입니다, 당신. 예? 그 다음에, 사익으로 가득 차서 공익으로 포장된 이 거짓과 위선이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씨인데, 국민 여러분. 우리를 개, 돼지로, 우리 이렇게까지 나가는 좀 곤란한가요? 예. 이 동물농장에서 자기들만 더 평등하려고 살고자 하고, 일반 동물들을 정말 개, 돼지 취급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정권을 심판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 4.15 총선은 바로 거짓을 심판하고, 위선을 심판하는, 그 대명사인 조국을 심판하고, 그 조국을 잡으려고 하는 윤석열, 거짓과 위선을 잡으려고 하는 윤석열의 법치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유의 가치. 우리가 사유재산의 나라 아닙니까? 사유재산, 진실, 법치. 이 고귀한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선거가 바로 4.15 총선이고 저는 그래서 4.15 총선에 거의 한 80% 가까이는 조국이냐 윤석열이냐 이 심판을 엄하게 해주셔야 된다. 유권자들께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쟁점. 북한이냐 미국이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사실 나라의 앞날과 운명을 생각하자면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거만큼 중요한 것도 없겠죠. 예. 원래 미국과 북한 문제는요, 이게 다 같이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가치였어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을 보니까 차라리 그때가 낫다고 했을 정도인 노무현 정권. 예. 요즘 그런 말들이 돌고 있죠. 노무현 정부는요, 미국의 노무현 정권만 해도 친북 정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권은 친북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우리의 힘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겠다. 이게 분명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한번 뜯어보면요, 봐요. 제주에 강정 군사기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추진했죠. 예. 미국과 이라크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뭐 파병이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미 FTA 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했습니다. 예. 자, 한미 FTA. 그리고 이라크 미군의 한국군 파병. 그리고 중국이 무주공산으로 이 동진아해 이 제주해역까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 우리 군사기지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다 힘을 가지고 힘에 기반한 평화와 대화. 이 두 개가 균형 잡힌 나라였습니다.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그때 미국이냐 북한이냐는 융합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결이라는 것은 매우 어떤 틀 속에서 과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는 그 틀 속에서 헌법적 가치에서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요, 이거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해리 해리스 대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금강산 관광을 예. 결국 우리 달러를 북한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히 얘기할까요? 제 입에서 참 철없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온 세상이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의 늘어나는 핵무기 앞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다들 더 감시를 더 하자고 하는 이 바닥에 금강산 개별 관광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무슨 또 대통령 말씀은 신성 불가침인가? 거기 당 정청이 다 나서갖고 말이에요. 이거 무슨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저 당 정청 무릎 꿇고 조아리는 거 더 해요,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좋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